국민의 뜻을 그대로 헌재가 반영한다면 탄핵이 가결될 거예요. 통과가 될 겁니다. 정상이죠. 그렇게 되면 대선은 빠르면 봄, 늦어도 여름에는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근데 이번 사실은 촛불 국면에서 가장 그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간 분이 이재명 시장인 건 사실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?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?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? 그건 뭐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그 스스로 너무 이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? 흐름과 추세라고 하는 게 있죠.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뭐 엄청 유능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. 저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발언하거든요.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런 뭐 망들을 통해서 저는 의견을 다 조회하고 그다음에 확인된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합니다. 그거는 국민을 지배의 대상 또는 동원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체로 보고 거기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포트하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원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고 그게 요즘 이제 네트워크나 정보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발휘되기 쉬운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가기 때문에 나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.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? 그건 그랬더니 이게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될 가능성은 제가 사심을 가질 때입니다. 제가 사심을 갖고 제 정치적 계산을 넣는 순간에 아마 바로 또 추락할 가능성이 높죠. 어제요 SNS에다 갑자기 원순 형님 얘기를 쓰셨어요. 박원순 시장. 며칠 전이죠. 네. 며칠 전인가요? 네. 제가 어제 봤군요. 원순 형님과 함께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. 나는 늘 팀플레이를 말한다.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한다. 비 내리는 국회 앞에서처럼 원순 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다.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그럼 박 시장하고 둘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. 저는 뭐 지금 안희정 지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, 좀 김부겸 의원하고도 얘기할 거고, 또 뭐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제일 앞서시니까, 뭐 거긴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을 해야지 머슴이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대선 인정받거든요. 그럼 이제 대선 국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갖가지 것들이 쏟아질 텐데 일단 박원순 시장하고는 같은 우산 쓰시는 거고 그 우산 경쟁도 하겠죠. 그 우산 안에서 또 경쟁도 해요. 우산 안에서 경쟁도 하고. 그럼요. 밀어내기도 하고 하겠지. 박원순 시장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신 거고 교감을 하신 거고. 같이 한다. 그리고 팀 플레이 해야 된다. 서로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그리고 MVP가 누가 될지 즉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게 맡기자. 그 우산 안에 안희정, 김부겸 후보도 다 모실 겁니까? 초대하는 제가 모시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. 또 뭐 안희정 지사의 우산 안에도 가보고 뭐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다 합쳐서 하나의 또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죠. 국민을 위해서 뛰는 머슴들의 팀. 팀 플레이 하겠다. 네.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밀어주는 뭐 이런 단일화의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. 저는 그게 국민들이 만들어줄 거라고 봐요. 이게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자기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안 됩니다. 이번에 이런 촛불 국면에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? 이게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 결정하는 거지. 정치적 행동이나 뭐 언론들을 뭐 어떤 뭐 이런 보도나 이런 걸로 국민들이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지 않습니다. 국민들이 당연히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죠. 국민들이 만약 그 우산 쓴 그 사람들 단일화해라라고 하면 단일화하는 겁니까 경선 과정에서? 하라면 해야죠. 하라면 하는 겁니까? 네. 그렇게 해서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면 예를 들어 이재명, 박원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뭐 단단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쟁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. 저는 단일화 굳이 안 해도 뭐 어차피 결선 투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하게 돼 있고요.
그 2012년에 결선 투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차에서 53% 넘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. 그렇죠.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 뽑는다 이미 정해진 대관행이고 그 결선 투표하는데 굳이 단일화하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. 사실 단일화를 제대로 하려면 몫을 키워야 됩니다. 예를 들면 각각이. 그럼요. 그 몫을 키워야 결국 나중에 결선 투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단일화가 강제되니까요. 누구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. 알겠습니다. 같이 우산 쓰고선 근데 이게 내 몸집을 더 키우겠다 이게 될지 모르고 그럼 한 사람 몸이 우산에서 튀어나갈 텐데요. 그게 서로 커지는 거죠. 서로 우산도 키우면 되니까. 그럼요. 그게 정치라고 하면 그래야지. 알겠습니다. 너 죽고 나 살자. 네 거 뺏어서 내까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원순 형님하고는 이렇게 친해지셨는데 문재인 형님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친하세요? 문재인 형님도 이제 친하지요. 친한데 거긴 1등이잖아. 거긴 1등이니까. 2, 3, 4등끼리 이거 뭉쳐가지고 1등하고 해보겠다. 일단은 비슷하게 만들고 만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래야 팀이죠. 예를 들면 거기 축구하는데 공격수 하나는 막 공 잘 차는데 수비수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5골 넣었는데 우리가 7골 먹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서로 협조 잘해야죠. 아니 제가 이제 문재인 형님하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친하시냐 왜 물었냐면 최근에 두 분이 고구마 사이다 논쟁을 한 게 큰 화제가 됐어요. 이재명 시장 별명이 사이다다 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나는 속이 든든한 고구마다. 그랬더니 또 이재명 시장이 고구마만 먹으면 목매인다. 사이다 먹어야 된다. 농반 진담 반 화제. 네네.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? 결론은 고구마 먹으면 목체하니까 배가 든든하고도 좋지만 일단 목을 먼저 축여야 되지. 고구마 먼저 먹으면 체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상시 막 배고프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 사이다하고 고구마 주면 사이다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. 결론은 사이다입니까 그럼? 그럼요. 이거 문재인 전 대표가 빨리 나와주셔야겠어요. 이거 답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지금 출연을 아직 안 하셔서 알겠습니다. 성원 맞지 않습니까? 사이다가 먼저다. 근데 지금 청취자 의견도 사이다만 먹고 살자냐 이게 아니고. 그건 아니고. 지금 청취자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요. 일각에서는 종편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재명 띄우기에 나선 거다. 야권을 견제하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? 그게 저는 그게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얘기들이고요. 종편들이 저를 키워준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? 가능한 일이냐? 이번 총선에서도 종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국민들은 그 반대로 갔거든요.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언론 노출량을 한번 따져보세요. 언론 노출량에 있어서 지금 며칠 동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반짝하지만 총량으로 따져보면요. 사실은 제가 명색이 그래도 2, 3등인데 꽤 오래됐잖아요. 2, 3등 한 지는. 그런데 보도량에서는 제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. 띄우기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.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량으로 따지면 한참 부족하죠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문자들 또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정말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, 이재명 시장님의 친형님이 박사모란 사실도 그렇고, 또 형수와의 관계, 형과 형수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이게 최대 걸림돌이 될 거란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. 예를 들면 세상 살다 보면 어머니를 때리고 여동생 패서 피투성이 만들고 그것도 그냥 또 아니고 자기 이권, 시장을 이용한 이권을 챙기다가 그걸 제가 막았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압력 넣고 어머니가 말 안 듣는다고 어머니를 패고 어머니 어디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폐륜 행위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안 싸우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? 안 싸우면 이상하다.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욕설 참 해서는 안 될 상욕 같은 제가 잘못했지요. 저도 인간이고 저를 7년만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하고 병드신 어머니를 패서 입원시키고 거기다 어디 XX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형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어머니 도망 다니시고 그런 걸 어떻게 자식 입장에서 맞습니까? 그리고 그날 어머니를 때려서 집안 사람 다 부시고 어머니 입원한 날 형제들이 모여서 술 먹다가 좀 얼마나 화납니까? 집에 다 모여서 비상 소집해서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목소리다.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다가 통화하는 거를 제가 흥분했죠, 사실. 근데 그렇게 좀 이제 발언이 워낙 거침없이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 말 실수가 나옵니다. 뭐냐면 최근에 또
지난달 4일 강연에서 나온 거군요. 한 대학을 놓고 이제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다 해서 어제 네. 밤새도록 뜨거웠어요. 네. 논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. 그건 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요. 이게 뭐 제가 한 100단어 정도 이상 말한 것 중에 제가 표현이 좀 사연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제가 논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. 그 뭐 객관식 시험 보면 다 학위 주는 특수대학원이고. 예. 거기에 내가 논문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인용할 때 인용을 잘 못해서 뭐 표절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냥 과감히 포기했다. 이거 뭐 필요한 게 아니어서. 논문 표절에 대한 이제 해명하시다가 해명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예.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. 뭐 어떤 이름도 잘 모르는 뭐 그런 대학을 가서 내가 학위 따려고 했겠냐. 그래서 내가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. 그중에 그 한 부분을 누가 그 지적을 한 거죠. 근데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. 일리가 있고. 제가 해명을 하다 보니까 과했던 거라서 제가 사과했습니다. 사과하고 뭐 그거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니까. 그렇군요. 공식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? 오늘 이 자리죠 방송에서? 아니 어제 했어요 이미. 뭐 페이북에도 쓰고 제가 뭐 페북에는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. 뭐 그다음에 강연하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죠. 뭐 그런 질문하면서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심한 거 맞습니다. 얘기했고요. 뭐 이런 것도 뭐 검증 과정이라면 과정인데 저는 제 잘못이니까 인정하고 사과하고. 그리고 진짜 문제는 공적 영역의 문제들을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얘기한 형님 얘기도 사실은 시장이 동생이 시장 됐다고 해서 형님이라면서 이권 챙기다가 제가 그걸 막아서 생긴 일이거든요. 그 부분을 좀 기억해달라. 네, 이 말씀. 뭐 그런 거라든지. 알겠습니다. 이 논문도 뭐 이게 학위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부정부패 연구하려고 했던 건데 굳이 뭐 객관식 시험 보면 그냥 학위 주는 거죠. 논문을 썼던 거는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저는 그냥 반납했죠. 뭐 필요한 것도 아닌데.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표현이 과했던 거 제가 알겠습니다. 이재명 시장님, 뭐 오늘 그 검증 이야기 하나하나 세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.